네, 안녕하세요. 성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오늘은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뭐 민특법이라고도 불리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해야 돼가지고 임대사업자분들 지금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의의 핵심은 지금 자기가 대출을 이만큼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대출 받아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또 혹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도 가입 안 해도 혹시 되는 건 아닌지, 왜냐면 보증보험 가입하면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차피 뭐 다 법에 의해서 다 되는 거니까 법을 읽을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쉽습니다. 뭐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법제처 치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면은 요거 나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치면 이런 법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쭉 보면 뭐 많죠. 뭐 총칙, 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49조에 있어요. 49조에 있는 이건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인데, 이거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임대차 계약 및 관리,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시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법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도대체 법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 건지 맨날 헷갈립니다. 그럴 때 제가 법을 보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또 헷갈리시면 또 네이버 들어가봤자 맨날 바뀌어있고, 유튜브 들어가봤자 또 버전 바뀌어있고, 법이 바뀌고 이러니까 소용없고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연역, 판, 연, 생 돼 있잖아요. 이 판은 판례라는 거고, 여기 뭐 나와 있네요. 연은 연역, 행은 위임 행정규칙, 규는 규제, 생은 생활법령 돼 있는데, 이 연역을 보시면 돼요. 연역을 보시면 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쭉 나옵니다. 이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이 49조지만 2021년 9월 14일 한번 개정됐고, 또 2022년 8월 18일에도 개정됐고, 2019년 4월 13일에도 개정됐고, 뭐 2015년에도 개정이 됐네요. 보시면 15년 거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볼까요?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블러블러 해서 임대보증금에 보증가입해야 된다. 민간건설 임대주택만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됐네요.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뭐예요? 민간이 건설, 뭐 다세대 빌라 같은 거 지어갖고 임대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집 짓는 업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이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하라는 게 2015년도에 생겼다는 거예요. 건설, 집 짓는 업자들. 근데 보통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난 집 짓는 업자는 아니고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임대 놓는 거, 그거는 뭐라 그래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아니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그럼 또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블러블러에서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이제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아니고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됐어요. 2017년까지만 해도. 근데 쭉 보면 뭐 어떻게 바뀌냐면 2019년에도 안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랑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하는 민간 매입 업자, 그리고 동일 주택단지도 100호 이상으로서 크게 이제 막 사업자, 대규모로 민간 매입 임대주택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증보험 가입해라 그랬는데, 보시면 점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는 거죠. 19년 4월 23일 20년이 됐어요. 작년이죠. 작년에는 4호가 생기네요. 여기 보시면 3호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4호가 생겨요. 2호와 3호 외의 민간 매입 임대주택.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임대 맞춰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 다세대 빌라, 뭐 다가구, 아파트, 그런 것도 보증보험 가입해라 라고 해서 임차인보호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법인데요. 똑같아요. 현재 법 이 부분 바뀐 적이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 앞서도 말했듯이 뭐예요? 그래, 내가 돈 주고 산 거 이제 개인으로 임대사업 하는 것도 이제 다 보증보험 돈 주고 가입하라고 해서 좀 짜증나는데, 이제 임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그 가입하라는 거냐? 제가 늘 적용 범위는 적용 시점 부칙을 보라고 그랬죠. 이 부칙이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부칙을 딱 눌러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또는 뭐 그냥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예요. 이게 공포날이에요. 이거 2020년 8월 18일 이때 대통령이 공포한 날이에요. 이게 그날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되는 49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언제예요? 작년 8월 18일, 2020년 8월 18일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민간 임대주택 중 1호부터 3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럼 4호죠? 4호는 아까 뭐였어요? 그냥 우리가 돈 주고 사갖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막 업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들, 개인들, 그런 사람, 그런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후, 21년 8월 18일이죠. 이때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임대사업자들 다 뭐 잘 왔다가 지금이 2021년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그러니까 다시 임대차 계약 세입자 내보내고 막 체결한단 말이에요. 세입자 나간다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보증보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적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다는데 뭐 누군가는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한번 보실까요? 법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유튜브나 그 블로그 보셔도 헷갈리세요. 자꾸 바뀌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제일 편한 게 이제 법률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특징은 말이 짧아요. 말이 짧고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단어들을 쓰고 있어가지고 읽어보시면 하여튼 익숙해지면 되게 편합니다. 원칙적으로 볼까요?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1항에서 됐죠. 그냥 일반적인 개인 임대주택도. 근데 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은 전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예컨대 뭐 5억짜리 오피스텔에 임대보증금이 3억이다 그럼 3억 다 보증보험 가입하라는 거예요. 보증금 액수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더 비싸지죠, 당연히.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2항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2항은 전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블러블러 해가지고 조금 금액 보증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금액을 줄여 작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들어도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보증보험 그래 원칙은 전액인데 3항에서 조금 깎아준다고? 보증보험 들 수 있는 금액을 깎아준다고? 얼마까지 깎아주는데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담보권 설정 금액과 그러니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내지는 실제 피담보 채무액,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 100분의 60을 뺀 금액 그것만 말하자면 보증보험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권 설정 금액이랑 임대보증금 합했더니 예컨대 5억짜리 오피스텔인데 두 개 합했더니 1억 5천밖에 안 돼. 담보권 5천밖에 설정 안 됐고 임대보증금이 예컨대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00분의 60 빼면은 뭐 얼마예요? 60%니까 한 3억 되잖아요. 3억을 빼면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3억을 뺐더니 빵원이죠. 그럼 빵원만큼만 보증보험 가입하라는 거니까 그 보증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한 100분의 60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경매 넘어가도 5억짜리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 경매 넘어가도 한 6억 정도는 건지니까 6억 정도는 건질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임차인의 보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법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얘가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럼 나도 가입 안 해도 되겠다. 좋아. 뭐 나는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고 담보권 설정 안 했으니까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되겠네. 막 다들 좋아해요. 근데 여기 또 단서는 아니고 요건이 있죠.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해야 된대요. 모두. 다음 각호 예컨대 뭐 1호, 3호 쭉 있죠. 이 5개 다 해당돼야 된대. 그럴 경우에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AND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이 해소한 경우 없는 경우 AND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이제 주임법상 확정일자 대항력권 갖춘 경우 AND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이거 다 오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증금에서 60% 뺀 금액 다시 말해서 전세가율이 50%면은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까요? 전세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이게 뭔 소리일까? 그러니까 공동저당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저당은 뭐예요? 전세권이 그 세대에만 딱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죄송해요. 전세권이 아니고 근저당권이. 예컨대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예컨대 뭐 53동 108호다. 그러면 53동 108호에만 근저당권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53동 108호 말고 돈을 많이 빌리려다 보니까 임대인이 53동 108호 말고 또 53동 뭐 208호도 임대인 거라고 하면 208호까지 해서 108호, 208호 합쳐갖고 공동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채권자 마음이에요. 채권자 마음으로 108호에다가 몰빵 쳐가지고 다
뜯어갈 거면 뜯어가고, 그러니까 경매 넘겨갖고 채권 변제받아갈 거면 변제받아갈 수 있고, 208호에다가 경매 넘겨가서 채권 다 변제받아갈 거면 변제받아갈 수 있고, 그거는 채권자 맘이거든요. 그럼 임차인은 얼마나 불안해요. 아씨, 나 재수없게 내가 지금 100% 살고 있는데 208호에서 나 뜯어가면 좋겠는데 108호로 뜯어간다고 막 경매 넘어오면 난감하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대별로 분리가 많이 돼 있어요. 공동저당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 다만 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이니까 제한물건을 해소하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3호를 볼까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임법상 대항력은 확정일자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된 경우 전세권 비용 드니까 잘 안 하죠. 일단 뭐 등록 면허세도 내야 되고 뭐 법무사 비용도 들고. 그런데 확정일자와 대항력권. 잠깐만 앉아 계세요. 확정일자와 대항력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확정일자 대항력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다 손쉽게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2강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동의한 경우.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2항이 뭐예요? 사망이죠. 이 사망 각호가 뭐예요? 1, 2, 3, 4, 5죠. 이 외의 부분 전단. 이 호 외의 부분이면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 전단은 뭐예요? 전단 후단하면 앞에 문장을 전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러. 아까 읽어드린 금액, 예컨대 뭐 10억짜리 아파트면은 6억 100분의 60을 뺐어. 근데 전세가율이 5억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한 푼도 안 내도 되잖아요. 한 푼도 그 보증보험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증보험 말하자면 한 푼도 안 들이는 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은 뭐 나도 60% 충분히 내 것 다 돈 뛸 일은 없으니까 동의한다. 요것만 되면은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주 요건이 빡빡하진 않고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블러블러 돼 있고,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아까는 모두라고 그랬죠. 여기 모두죠. 근데 여기는 어느 하나죠.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보증 가입하지 않을 수 있대요. 너무 좋아요. 뭐 임대보증금이 여기 뭐 주임법 8조 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동의한 경우. 보통 2호랑 3호는 별로 많이 적용 범위가 많지 않고 1호인데, 1호는 뭐냐면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짜리 보증금 이하, 뭐 굉장히 좀 저렴한 데죠. 뭐 다세대 빌라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5천만 원까지, 1억 5천 중에 5천만 원까지는 근저당권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뭐 보증보험 들지 않아도 명백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보증보험 가입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넓지도 않겠고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얘기 드릴 거는, 보통 이제 집 짓고 그런 분들은 막 이빠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깡통 전세 많아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는 보증보험에서 뭐 허그나 이제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가입해주는데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줘요. 보증보험 가입해줬다가 100% 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자기들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보험회사는 믿지는 장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데, 안 해주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법으로 강제해놓고 나는 못하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형사처벌 조항을 없앴어요. 과태료 조항을 좀 세게 가져오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는 좀 과하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깡통전세 이런 것들은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니까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세금 폭탄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깡통전세를 줄여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입법 취지예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아마 법적으로 제가 잘 이제 읽어드리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도 이것만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바뀐 법을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상호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